안녕하십니까. 하한가를 상한가로 만들기 위해 기업의 가치를 열심히 연구하는 정하상 기업가치연구소의 자산관리사 정태곤입니다. 이번 시간은 대박 투자의 길 16번째 시간으로서 투자자가 주목하면 좋은 뉴스를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뉴스 1입니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 사태가 또 온다. 집에 마스크를 쌓아놔라고 공고하는 기사가 떴습니다. 조선 비즈 5월 25일자 김남희 베이징 특파원이 쓴 기사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국 정부가 비상 상황에 대비해 집에 마스크와 같은 의료용품을 비축할 것을 공고했습니다. 5월 24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닝지저 부위원장의 말입니다. 중국은 인구가 14억 명이고 4억 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마스크 생산량은 1일 2억 장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뉴스가 나온 배경에는 효과가 확실한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2, 3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서 철저한 방역과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투자자인 제 눈에 비친 시사점은 인구 대국 중국의 마스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겠구나. 따라서 마스크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된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내에 마스크를 생산하는 우수 기업의 실적 개선과 그에 따른 주가 상승이 중장기적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뉴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어린이 계질이 퍼져갖고 한 달 새 13개 국가로 확산이 되었다는 뉴스가 조선일보 5월 25일자 A2면 톱 기사로 실렸습니다. 그리고 13개국으로 번진 계질이 서울에서도 의심 환자가 2명이 나왔다고 조선일보 5월 26일자 1시 50분 인터넷망에 떴습니다. 그럼 이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과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성이 의심되는 어린이 계질이 확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13개국에 230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걸로 알았는데 오늘은 또 다시 발생했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계질은 소아 다계통 염증 증후군 멀티 시스템 인플러먼터리 신드롬 인 칠드런이 4월 말 영국 런던의 어린이 8명에서 처음으로 발병이 됐는데요. 감기와 비슷한 증세를 보이면서 신체 곳곳에 동시다발적인 염증 증상을 보이고 심장 이상이 나오면서 가와사키병과 유사한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대 후반과 20대에서 증상이 더욱 심한 특징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어제 저녁에 제가 이 뉴스를 보고 이게 어린이 계질과 관련된 주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랬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조화제약, 명문제약, 고려제약이 그렇게 약간 반응을 보이다가 오후에 13개국 번진 계질이 서울에서도 의심 환자가 2명 나왔다는 기사가 뜨자마자 상황이 확 변해가지고 조화제약은 9.9%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명문제약은 25.6%가 상승했고 고려제약은 상한가를 쳤습니다. 앞으로 이 어린이 계질이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양상을 띠냐에 따라서 이 세 종목의 주가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투자자의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뉴스 3번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제조 2025 플랜 핵심 기업 고사 작전에 들어갔다는 뉴스가 저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기사는 조선일보 5월 25일자 A3면 톱 기사로 실려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미국 상무부는 5월 22일 현지 시각이죠. 중국의 3차 제재 대상 33개 기업, 공공기관, 개인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저의 눈길을 끈 것은 기업 24개 제재 대상입니다. 그 24개 중에는 보안 소프트웨어가 3개 업체, 인공지능, 안면인식 관련 업체가 6개, 네트워크 디스플레이 관련 업체가 4개, 광학기술 관련 기업이 3개, 무역기업이 5개, 기타 기업 4개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그 마찰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를 화웨이에 수출하지 말 것을 미국이 권고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고, 또 LG U+의 화웨이 장비 사용을 중단 요구하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투자자인 저의 눈에 비친 시사점은 첫째,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할 시 히토리 관련주, 즉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주의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미쳤습니다. 그 다음 둘째, 삼성전자의 5G 통신 장비 반사 이익이 예상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점유율이 5%였던 게 23%로 급속하게 커졌습니다. 또 참고로 알아둬야 될 것은 전 세계 5G 기업 중에 5G 관련 모바일 기기, 모뎀 칩, 통신 장비를 전부 만들 수 있는 기업은 화웨이와 삼성전자뿐이라 미국이 화웨이를 꺾으면 삼성전자가 반사 이익을 볼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 많이 나온 것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럼 네 번째요. 뉴스 4입니다.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의 표준 치료가 될 것이라고 조선일보 5월 25일자 10시 45분 인터넷 뉴스가 떴습니다. 렘데시비르로 임상을 주도하는 서울대병원 감염내과의 오명돈 교수가 밝힌 내용입니다. 렘데시비르는 코로나19 환자의 회복 기간을 15일에서 15일로 약 31% 단축하는 걸로 임상 결과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경증 환자에게 또 효과가 좋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효과를 바탕으로 미국의 FDA는 코로나19 치료제로다 긴급 사용 승인을 했습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투자자의 저희 눈에 비친 시사점은 렘데시비르의 주 원료인 누클레오시드를 생산하는 파미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미셀은 글로벌 진단용 및 의학용 누클레오시드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파미셀은 5월 26일 오늘 전일 대비 450원 오른 23,850원의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앞으로 파미셀의 주가 향방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